자, 이제 4주차 비대면 2D 도면 작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 작도하고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은 61쪽부터 이제 84쪽까지 나와 있는데, 뭐 도면 작성, 도면 불러오기 저장은 할 필요 없고, 이제 단면도 제도, 그리고 치수, 그리고 여러 가지 치수 엮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가 조금 잘 돼 있긴 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첨가되어 있는 그림도 있고, 요거 외에도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베어링이라든지 기어 작도, 뭐 여러 가지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동영상은 실제로 그 키하고 몇 가지 작도하는 동영상을 링크해 놨습니다. 그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보통 이제 요소 설계하는 거 이런 거 찾으면은 아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올려 놓겠습니다. 동영상 그 주소를 틈나면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단면도는 복잡한 현상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쪽을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단면을 칩니다. 그래서 요 단면도 절단면이죠. 절단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건 단순하게 그냥 치는 거고, 그리고 절단면, 이렇게 꺾여 있는 절단면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단면 한계 표시, 요게 이제 한계 표시죠. 꺾여 있는 거, 이건 이제 굵은선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절단선은 얇은 선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두 개 다 이제 1.3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 방향은 우리가 잘랐을 때 보는 방향입니다. 잘랐을 때 보는 방향.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서 보는 거죠. 이쪽에서 사람이 보는 거고, 방향이 이렇게 됐으면은 사람이 여기서 잘란 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보통 이렇게 요 사이즈로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단면도는 단면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는 이제 해칭이나 그리고 스노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해칭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해칭. 자, 해칭 그리고 스머징 같은 경우에는 치수하고 문자 기호를 피해서 해야 됩니다. 중복적으로 하면은 보기가 안 보이겠죠. 그리고 해칭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다른 모양이 겹쳐 있을 경우, 이것처럼 다른 모양이 겹쳐 있을 경우에는 엇갈리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칭 방향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리게. 그리고 특히 이제 조립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해칭을 하면은 표현이, 이게 무슨 부품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엇갈리게 해칭을 주는 거죠. 엇갈리게. 더 모양이 많으면은 뭐 해칭 모양을 틀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 주겠죠. 그리고 우리 가스켓이나 철판, 이제 와샤 이런 것들, 티가 얇은 것들은 해칭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냥 굵은 선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단면 뒷모양의 투상을 작도한다.
가급적이면 숨은 선을 적게 나타내게 그린다. 어차피 단면도는 형상을 잘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뒤에 있는 음성까지 표현하면은 다 복잡해지죠. 그래서 단면일 때는 웬만하면은 뒤에 음성 같은 거는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거는 음성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단면의 안쪽 모양은 투상선을 작도한다. 이렇게 투상선 이런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예입니다. 또 투상선이 이렇게 요것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 특수한 경우인데 일단은 FM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면도, 온단면도 완전히 자른 거죠. 그리고 반단면도 여기 자르고 밑에는 요 보여주는 거죠. 형상. 이런 경우도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보통 이제 바깥에 뭐 로레트라든지 이런 형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반단면이 주로 사용되겠죠. 자, 그리고 부분 단면,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회전 단면. 회전 단면은 우리 이제 이 좋은 예가 있네. 레일 같은 경우 이렇게 단면을 돌려서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핸들, 뭐 벨트, 그리고 기어, 뭐 바퀴암, 링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문자가 잘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수선하고 문자나 이제 치수나 문자는 색깔을 다르게 하죠. 그래서 읽기 쉽게 그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읽기 쉽게. 그리고 모양이 뚜렷한 단면도라든지 투상도에 주로 치수 기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면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내부면 내부, 외부면 외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치수 부분도 이렇게 요령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선 이렇게 단축해서 할 수도 있고 끝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단면일 때 이렇게 생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칭 모양일 때도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 그리고 치수 보조선 이게 이제 치수 보조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쪽에 이제 표현할 때 요 외곽선이 치수 보조선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선과 점 명확한 표시를 위해 치수선에 대해서 60도 정도 꺾어서 표현을 한다. 여기 테이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시선, 인출선 같은 경우 지시선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곡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거나 뭐 나사산에 있거나 그리고 필름은 보조선이 있거나 하면은 보기가 싫겠죠.
그리고 인출선, 이건 조립도나 부품도에서 이렇게 부품도 뽑을 때 검은 선을 동그란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보통 우리 조립도 할 때는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점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치수. 자, 그리고 길이 치수는 수평 방향 치수선 경우에는 두상도 아래쪽에서, 그리고 수직 치수일 때는 오른쪽에 표현을 하는 것이 읽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수직일 때는 그리고 수평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읽기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특별한 경우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이게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읽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름과 반지름 표현. 지름은 치수 앞에 파일을 붙이죠. 그리고 공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이용해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수가 많을 때, 이렇게 할 때는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4, 4개, 하나, 둘 곱하기 파이 5 이렇게 표현도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반지름일 때는 앞에다가 R을 붙이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R일 때는 이렇게 치수가 돼 있으면은 치수에 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지름이 큰 경우에는 이제 여백을 전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전략에서 끊어서 표현을 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수가 많이 있는 거. 여기도 R4일 때는 4개 곱하기 R4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리고 누진된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키 치수에 대해서 먼저 가공의 전체 치수가 필요한 경우, 이 전체 치수, 여기가 이제 엔드밀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렇게 가서 이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엔드밀의 중심에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거고, 실제로 가공은 요 끝까지 다 가는 거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수를 잴 때는 이게 좋고 가공할 때 이게 편하죠. 자,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9일 때 SR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정치수, 정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앞에 사각형 표시를 해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두께는 앞에 T
thickness t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 길이 이건 R이 아니죠. 그냥 현 길이입니다. 길이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원호 길이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길이.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현 길이고, 이거는 이제 원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곡면, 이런 곡면일 때는 요 포인트마다 요 포인트 대표되는 포인트에 대한 치수를 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 정해주면은 어떻게 돼서 스플라인 그릴 때 보면은 요 치수대로 그리면 요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런 형상. 자, 그리고 구멍하고 구멍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일 때는 이것처럼 적어주면 되겠죠. 6개의 8파이로 간다는 거. 그리고 밑에는 위치 나와있죠. 5개의 14 등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간다는 거. 그리고 구멍 깊이 표현할 때 우리 평면일 때는 요 표시로 가고, 평면일 때 평면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단면도일 때는 단면도 요렇게 갈 때는 그냥 보통 DB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멍을 평면에서 표현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원통부 H, 이 홀의 깊이는 요 드릴 각도는 빼고입니다. 빼고 여기까지입니다. 빼고. 그리고 자립하기는 드릴 앞에다가 요 모양, 요 보조 모양을 적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머리 잠그는 위치, 이거는 이제 카운터보죠. 카운터보도 이렇게 뒤쪽에 이제 볼트 대가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치수를 넣든지, 아니면은 볼트 대가리 빼고 안쪽 치수를 넣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대가리. 자, 이게 이제 나사 표현이죠. 나사 표현. 깊이. 이렇게 깊이로 표현하든지, 아까 이제 DP로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평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18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카운트보. 얘는 파이 9에 자리 14. 그리고 7.4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 싱크는 14의 드릴, 14 드릴로 해서 요 싱크 각도가 90도에, 그리고 요 높이가 6.5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키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